제29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결승 최종국입니다. 스미레 3단과 김채영 9단의 대결인데요. 자, 이제 중반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형세가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김채영 선수가 초반에 이 호주였던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네, 차이가 좀 나는데 선수들이 아마 저 정도 차이까지 체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김채영 선수는 좀 편하다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또 단단한 수가 등장을 했고 이수 노의자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죠. 계속 초반부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가 유리한 국면에서 좀 더 차이를 넓히지 않고 약간 줄여가고, 근데 또 유리한 흐름은 가져가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이 리드하고 있는 차이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 자리 붙여가는 수는 이 우변, 백돌들을 압박을 해가면서 이곳의 간격도 때에 따라서는 백한테 침투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없애주는 겁니다. 흑으로서는 최대한 그래도 이 흑돌들, 중앙 흑돌들이 두터움이 되어야지 좀 추경의 발판이 될 수 있고요. 우변 백돌들도 최대한 미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뒤로 받았고요. 네. 흑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야겠네요. 또 지금은 늘어두는 게 무난하죠. 일국에서도 스미레 선수가 약간 불리했을 때 좀 추격을 하면서 힘을 많이 냈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스미레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의 이수도 필요한 수라고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늘어서는 여기 껴붙임 당하는 자리가 실리로도 크지만 안영으로도 압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흑의 판단이 조금 더 어려워요. 변을 막아주기보다는 중앙을 젖혀가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젖혀가면은 반발하는 것은 흑도 같이 반발을 해버려서 이 중앙 쪽 흑이 상당히 두터워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중앙을 젖혀주고 싶었는데 스미레 선수는 변을 받아줬네요. 이렇게 되어서는 백으로서는 만족스럽죠. 그냥 늘었다면 껴붙임 당했을 텐데 이 교환을 선수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두고 흑도 다른 곳을 가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하변 쪽이 그래도 좀 넓어 보이는 자리고요. 우상 쪽이 맛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자리 뚫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쫓아간다면 하변을 갈 것 같은데요. 상변을 갑니다. 상변을 붙여간 것도 좀 타이트하죠. 이렇게 진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것을 노리겠다는 뜻이고 백이 이어오면은 이곳 지켜서 우상은 우상대로 깔끔하게 지키면서 여기 끊고 단수 치고 두면은 백을 좀 자충으로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백은 이렇게 반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실전처럼 젖혀주는 게 부분적인 정수고요. 흑은 그래도 붙여갔기 때문에 늘려고 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붙여놓고 여기 찌르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둘 거라면 먼저 붙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늘어서 한 점을 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뒷맛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끊으면은 부분적으로 맛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백도 이런 자리에 하나 두텁게 늘어놓는 게 정수로 보고 있어요. 늘어놓게 되면은 여기 끊더라도 수가 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늘어져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우상 쪽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차분하게 지켜두는 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 여기서 또 응수타진인가요? 지금 타이밍에 물어봤는데 그쵸. 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이수두자 차이가 꽤나 줄어들었는데 일단 이 타이밍에 흙이 여기 끊어버리게 되면 백 입장에서 사실 단수 쳐서 수를 꽉꽉 메울 수가 없는 장면이죠. 이 다시 자리와 이 자리가 봐야죠. 네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늘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단수 치는 곳이 선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회돌이도 당하는 자리입니다. 자체로도 맛이 상당히 나빠서 여기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끊으면 이어서 맛보기가 됩니다. 스미레 선수 바로 끊어가죠. 이 자리가 백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자리예요. 여길 낼 수가 없다면 결국 여기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많이 손해봤습니다. 네. 아, 이제는 백이 또 지켜가기가 모양이 안 좋네요. 네. 김채영 선수가 우상 쪽 응수타진을 간 게 항상 백한테 즐거움으로 남아있던 자리지만 지금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동안은 계속 참아왔었는데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도 좋은 타이밍에 반발을 했고요. 이제 다시 기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받으면 되는데 지금 받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받는 게 괜찮아요. 찌르면 늘고. 물론 이렇게 백이 움직이면 맛은 나쁜데 흙도 이런 자리 단수 혹은 이런 곳 찔러가면서 귀에서 수를 내주더라도 이 일대에서 다시 한번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돌의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향했는데 이수가 놓이자 다시 좀 차이가 벌어지죠. 당장에 이곳 연계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백이 이렇게 뛰고 젖히거나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쉽게 수가 나버립니다. 도중에 이런 거 치중 가는 것은 백이 이어버려도 맛이 상당히 고약해서 잡으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 선택은 추격을 좀 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놓치는 다소 아쉬운 판단입니다. 백이 좀 더 파고드네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 교환이 된 것 자체는 흙이 만족스럽기는 합니다만 우상 쪽에서 결국 수를 낼 수 있다면 백으로서는 이 자체적인 손해를 그 피해를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당장 여기 찔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패 정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지금 이 장면에서 치중 가는 것은 잇고 끊을 때 여기 뚫어가는 것 자체가 맛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흙은 막을 수밖에 없다면 백이 패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쉽게 수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이 상변 쪽에서 백이 손해를 본 게 바로 만회가 됐고요. 이제는 백도 뭐 팩감을 어디를 쓸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좌변 쪽에도 팩감이 보이지만 흙도 일단은 이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가는 팩감도 여러 개가 보이기 때문에
백도 너무 악수 팩감을 쓰면서 이 패를 진행하는 것은 팩감 쓰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오히려 형세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백이 팩감이 없다면 우화 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우화 쪽을 어떻게 침투할 것인지 우화 쪽도 두더라도 최대한 악수 같은 수는 피하면서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흑진영에서 수가 났기 때문에 백은 큰 부담이 없는 패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중반에 실수를 주고 받았는데 형세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서는 패는 만들어졌고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팩감을 어디서부터 써갈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복잡하게 두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스미레 선수와 만나다 보니까 초반부터도 패가 나고요. 또 중반 이후에도 패 모양 또 어려운 형태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팩감을 아예 우하를 먼저 써버렸고요. 우아를 지금 김채영 선수가 최대한 악수를 두지 않게끔 무난하게 팩감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뭐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패가 발생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아를 연타를 하게 됐는데 백이 또 어떻게 연타를 할까요? 여기를 들여다봤죠. 김채영 선수가 여기 들여다본 곳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감각인데 지금은 조금 예외인 상황인 게 여길 들여다봤을 때 흙이 이어주질 않고 여길 한 칸 띄는 게 냉정한 응수라고 보고 있어요. 중앙은 뚫려도 괜찮은 건가요? 네, 흙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잡는 것까지 두기에는 백도 우측이 모양이 좀 닫히고 있죠. 그리고 이 하변 부근은 백이 흙이 이곳 껴붙이게 되면은 집의 폭도 좀 자연스럽게 줄일 수가 있어서 지금은 냉정하게 아예 이 선을 한 번 더 한 칸 띄는 게 괜찮았다고 봅니다. 한 칸 띄었다면은 계속해서 백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흙이 방해하기가 좀 불편하죠. 이런 자세로 방해하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살아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흙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요. 스미레 선수도 이어서 대응을 하는데 일단 흑백 모두가 판단하는데 좀 난이도가 높았던 장면입니다. 백이 귀를 좀 더 파고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칸으로 파고들 줄 알았는데 밀어서 가네요. 한 칸으로 파고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단수 당하고 여기 껴붙임 한 방 당하는 것도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실전적인 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흙이 하변을 붙여왔습니다. 백이 밀어왔을 때 붙여왔는데 여기서 김채영 선수의 판단이 중요해요. 지금 일단은 이수의 의도는 백한테 잡아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흙은 이 하변에 백에게 조금의 실리를 허용했지만 다시 한번 귀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백이 이 우상 쪽에서 수를 냈지만 이 정도의 이득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백도 잡지 않는 선택이 중요하고요. 귀로 향해야 됩니다.
변 쪽을 선택했는데요. 백의 실착입니다. 자, 이 수가 등장하자마자 차이가 꽤나 줄어들었는데요. 이 수는 역시 흙이 끊어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만들어지면은 백이 이득 본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귀로 향하고 귀에서 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은 이 그림이 좀 더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에서 판단 미스가 나왔고요. 횟감을 썼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쉽겠네요. 네, 다시 차이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결국은 또 끝내기 승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변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큰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제는 상변 쪽을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이 흑돌 4점을 잡아두는 것이 역시 가장 큰 자리로 보이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그래도 이 패도 정리가 되고 우화도 흑이 2점 잡으면서 정리가 되면은 우변 이 치중이 신경이 쓰여요. 백 입장에서. 백돌 전체가 미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살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변을 백이 가게 되면 또 이제 흑도 큰 자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공간 자체가 많이 남아있고 차이도 작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자리 늘어놓은 것도 괜찮고 흙이 받으면 여기까지도 늘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일선 내려섬을 확실하게 선수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흙이 받고 나서 혹여라도 먼저 치중 가고 한참 공격하고 있는데 나중에 백이 늘면은 선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확실하게 해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가장 큰 자리 같습니다. 네.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 지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면 그래도 일단은 이곳이 터져 있어서 잡으러 가기 전에 흙이 이런 부분까지 다 선수를 해놓고 둘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진짜 이 중앙 방면도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게 절대 선수고 위쪽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수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오, 정말 교환을 다 시켜버리는데요. 진짜 칼을 빼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스미레 선수가 확실히 이 우변 백돌에 대한 공격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흙이 여기 젖힐 때 이 자리를 못 넣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뭐 이 자리를 확실하게 선수를 만들어 놓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럼에도 생사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봐서 아예 이런 거 사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공격적인 성향의 스미레 선수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추중 가면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게 그리고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버티는데요. 이거는 점점 심상치 않아집니다. 여기 치중 가는 거에 대해서 백의 생사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가겠죠. 이제는 정말 가야죠. 네, 갔습니다.
좀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우하 부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근이 때에 따라서는 백이 절대 선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받아뒀는데 한수 한수 물론 양 선수 모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이거 백 쪽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느는데요? 네, 지금 한번 늘어보네요. 안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길 건너가 버리는 거죠. 백이 지금 귀를 잡고 있는 것은 지켜서 아예 살 방법이 없으면은 이 경계로 다 집이거든요. 너무 크죠? 그렇죠. 스미레 선수가 과감하게 결단 내린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받아준다면은 백도 좀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조금은 백도 숨통이 트이겠는데요. 근데 이거 받으면서 백 쪽으로 그래프가 오히려 역전되긴 했는데 저 그래프를 만드는 그 난이도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자리를 두고요. 이런 부분을 선수를 한 다음에 여길 치받아서 흑한테 이 위로 건너가게끔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길 끊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백의 이 수순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공배가 두 개가 다 차면은 오히려 이 흑돌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흑이 건너붙이거나 해서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 한 점을 사석 삼아서 밀어붙이면은 이제서야 살 수 있는 궁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도 좀 안전하게 두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렇게 진행됐을 때 저 그래프라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1, 3, 5의 이런 수순들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일선 교환만 한다면 이 그래프가 안 나온 건가요? 지금 일선을 이렇게 내려서게 되면 흙이 그냥 받아줘도 그런 형태가 안 나오고 오히려 이 역습까지 당해버리면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 선수한다 해도 잡혀 있죠, 이 뒤에가. 나 역시 그 어려운 수수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쵸. 너무 지금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크게 요동칠 겁니다. 흑도 가장 정확한 홍수는 여기를 끼워 있는 건데 이 수도 쉽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어려워요. 아직도 한참 어렵습니다. 자, 그 자리 이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 흑돌 두 점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흑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끼우면 여전히 못 살아있는 궁도긴 해요. 네, 아직도 공격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격을 안 하고 사전 공작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연장책일 수도 있고 사전 공작일 수도 있는데 백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 대마 다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잊고 버텨야 됩니다. 흑은 가장 확실하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선수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붙이는 것도 절대 선수고 들여다보는 것도 절대 선수죠. 이곳까지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은 이제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됩니다. 네, 갑니다. 자, 다시 또 어려운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흑 쪽으로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백이 예를 들어 이런 자리 끊는 자리를 찾으면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흑이 이렇게 받게 된다면 여길 잇는 순간 끼우는 것 자체가 치받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양쪽 동시에 맛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단수를 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찌르고 때릴 때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은
이 있는 자리가 언제든지 선수고 흑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선수를 해서 부분적으로 사는 공도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백도 끊는 수를 찾게 되면 흑도 쉽지 않습니다. 끊는 수를 못 찾았어요. 이 교환을 해버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는 흑이 이렇게 끼워서 잡으러 가면 정말 살 수 있나요?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잡으러 갑니다. 이제 끊는 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흑이 이렇게 탈출해버리게 되면 나가도 되고 단수 쳐도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들여다봤고요. 이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부분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웬만하면 사는데 지금 흑이 워낙 철벽이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흑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점을 살려야 될 텐데요. 그렇죠. 살리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은 모양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워낙 철벽이라 어떻게 움직여도 다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점머리를 맞는 자세를 당해도 괜찮아요. 위쪽 부분은 흑이 단수치고 이렇게 선수를 해도 되고 이렇게 선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위쪽으로는 거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위에도 철벽입니다. 백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한 발 비껴서 잡으러 가고요. 지금 근데 흑은 이런 교환 확실하게 해두는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자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런 진행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 세 점만 버렸지 백은 다 살아가거든요. 근데 기존에 흑이 이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전히 똑같이 진행이 돼도 여기 때리면은 백이 연결이 안 되죠. 끊어지네요. 네. 교환을 아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백도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흑이 이미 공격을 거의 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집으로 악수인 것은 전혀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죠. 잡으러 가겠죠. 자, 그리고 백은 계속해서 연장책. 일단은 상당히 위험한 장면인 것은 맞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도 한 수 한 수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정말 연장책도 별로 없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참고도만 흑이 조심하면은 백이 웬만하면은 잘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인공지능은 또 어떤 타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래프일 텐데 이 타협이 될까요, 이게? 석점을 잡는 것을 타협이라고 보나요? 그거는 흑이 거의 한 게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 점 잡는 것 정도로는 승부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좀 타이밍이 애매해졌다고 보는 것 같은데 흑이 중앙을 들여다보는 것을 선수해서는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만 선수를 해두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혀갈 때 이런 자세로 끊어서는 백이 부분적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렇죠. 네. 흑도 그래서 이 교환 자체를 안 해놓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곳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 대마 싸움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흑이 여길 두고 두고 이렇게 차단을 해도 자체로 깔끔하게 사는 수는 없어요. 여전히 계속 어렵습니다. 백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제 요동치죠. 인공지능도 지금 수익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만큼 단수는 네, 그냥 절대 선수 교환인데 이거 되니까 또 흑쪽으로 올라갔죠. 어렵다는 건데요.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흑이 젖혀서 선수하는 것과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선수하는 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도 사람이 그 차이를 느끼기는 너무 어렵고요. 스미레 선수도 잘 안 보이죠, 지금. 네. 그래서 선수가 되는 곳부터 미리 벽을 만들어 둡니다. 자, 일단은 절대 선수 자리 교환해뒀고요. 그래도 둔 이상 잡으러 가야겠죠. 오, 그냥 연결시켜 주는데요. 흑의 패착입니다. 자, 이 수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이 세 점을 잡는 데에 그칩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앙 쪽에 두터움이 전부 다 지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쉽게 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백의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수를 찾아내고 잡으러 갔다면 백도 아주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좀 더 복잡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미레 선수 이 수는 너무 쉽게 승부를 포기하는 감이 있을 정도예요. 허무하게 연결이 돼버리는데요. 굉장히 위험했던 백대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김채영 선수도 941승 했네요. 이건 너무 깔끔하게 살아가 버렸죠. 오히려 흑의 돌들이 중앙이 다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 점을 잡는 게 유일한 소득인데 이 세 점 잡다가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얇아지고 있죠. 정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이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더라면은 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또 전체가 다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이 대마가 몰리면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한시름 났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까지 위험할 거라고 체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수순이 진행되면서 사실 이곳까지 이렇게 버틴 거 하나하나 다 후회되는 순간이었을 텐데 스미레 선수가 마지막에 이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역으로 이 김채영 선수의 대마가 쉽게 살아가 버려서는 백 쪽으로 승부가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결승 1국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판도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스미레 선수도 올 한 해 또 결승도 진출을 하고 또 비공식 기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말에 이 두 차례 결승 대결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면은 좀 차이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 많이 성장한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인에게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중앙이 다 연결이 되고 나니 이제 흙만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계속 괴롭네요. 중앙을 또 흙이 깔끔하게 틀어 막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사실 뭐 중앙 쪽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지배 균형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로서는 좀 수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상황입니다. 끊고 이 자리 이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단수치고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 끊고 여기 뚫어서 깔끔하게 흙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때릴 수밖에 없을 때 이곳도 선수 단수치고 백이 이으면 때려서 연결이 가능하죠. 또 오히려 지금은 백이 여길 단수를 쳐버리고 늘 때 뒤로 이어버리면 나오더라도 뚫는 순간 괴로워요. 이거는 더 들 수가 없겠는데요? 두어가죠. 차이가 좀 벌어지더라도 막아서 두어야지 수순은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이 계속 뚫리면은 두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초반부터 좀 불리했던 바둑을 마지막에 기회를 잡았는데 결국에는 또 놓치고 마네요. 1국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판 모두 김채영 선수가 후반부에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끝까지 흠 없이 뒀다라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는 내어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중요한 수순에서 다시 또 집중력을 되찾은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 뚫어가는 선택은 안 했죠. 때리고 여기 단수 치는 건 즐거운데 어차피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선수해서 집으로 별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영 선수가 8강에서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김다영 선수가 또 더 축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네. 이 대국은 사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변수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스미레 선수가 그래도 평소에 스미레 선수라면은 이 대마를 잡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는데 글쎄요. 큰 승부를 앞두고 좀 긴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를 좁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스미레 선수도 조금 더 승부를 이어가 봤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김채영 구단의 100불계승입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도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꽤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총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1국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김채영 선수의 리드, 그리고 중반에는 스미레 선수가 역전하는 흐름이었는데 역시나 막판 집중력이 김채영 선수가 더 빛을 발한 대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결승 최종국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스미레 선수의 대결인데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승부가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 중요했던 흐름이 결정지었던 순간인데
일단 이 장면에서 김채영 선수가 이 중앙으로의 행마가 굉장히 경쾌했죠. 흙도 가르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조금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스미레 선수가 실전에 선택한 이 밀어간 방향은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백이 밀고 올라오는 자세가 조금 백도 등 떠밀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괜찮았습니다. 실전에는 반대로 밀어가면서 백이 선수로 지킬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흑에게 봉쇄당하는 것 자체를 방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제 이곳으로 손이 향하면서 이 흑돌 탁에 집중을 해주고요. 상당히 좀 두텁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뛰어가고 다시 한번 이곳의 간격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젖혀가는데 이 장면에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죠. 일단은 이곳 단수 치고 이을 때 잡아놓고 그리고 선수를 잡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선택도 가능했는데 실전에 스미레 선수는 반대편으로 끊고 아래 부분을 돌파하고 나오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이 이 한 점을 잡아 먹는 선택보다는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뚫고 나오자 백도 하나 찔러 놓고 지킵니다.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스미레 선수의 선택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지킨 선택이었죠. 근데 이 선택이 좋지가 못했어요. 이수로는 일단은 여기를 막아서 하변 쪽에서의 흙의 발전성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면 상당히 얇은 것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흙이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 흙돌들 애초에 버렸다면 좀 더 괜찮았겠지만 조금 덩치는 키워졌지만 흙도 자세가 워낙 경쾌하고 좋기 때문에 국면 자체를 이렇게 넓게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갔다면 전체적인 형태는 괜찮았습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막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키는 선택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채영 선수가 이곳을 끊고 이렇게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리드의 폭을 늘려가죠. 이 장면에서라도 여기를 하나 이어두는 게 괜찮았는데 이곳을 그냥 씌우는 선택이 다시 한번 좀 다소 아쉬운 선택이었고 들여다보는 곳을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전에 스미레 선수도 실리로 이득 보는 이 최선의 대응을 보여줬지만 정교하게 이곳을 찔러놓고 갈라쳐가자 결과적으로는 이 백돌 전체가 선수로 살았죠. 흑이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도 집어넣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 국면을 살펴보니까 백이 전체적으로 실속은 잘 챙겼지만 흑은 별로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김채영 선수가 리드하는 형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스미르 선수가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져갔더라면 만만치 않은 형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요처를 놓치게 되었고요. 김채영 선수가 요처 자리를 잘 찾아가면서 중반 흐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구단과 스미르 3단의 대결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위태위태하게 두면서 대마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야말로 스미레 선수의 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 치중을 당했을 때는 백이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도를 타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이 자리 웅크리고 흙도 내려서면서 양쪽 다 건너가는 것을 맛보기를 하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 응수타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응수타진 보통의 상황이라면 항상 선수가 되기 마련인데 지금 장면에서는 흑이 과감하게 손을 빼는 것도 괜찮았어요. 손을 빼고 백이 귀를 잡는다면은 다시 한번 지켜두는 순간 이렇게 되면은 이 우변 백돌릴 때가 이 중앙 부근의 공배와 연계해서 너무나도 크게 잡히죠. 실제로 이렇게 잡힌다면 이 바둑은 알기 쉽게 흑이 가져갈 수 있었던 바둑입니다. 실전에는 일단은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받아뒀고요.
자, 이곳을 받고 이 수를 받은 수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채영 선수가 이 수를 찾는 게 중요했는데 이 수도 너무 어려웠어요. 받으면은 그때 이 선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치받아서 위로 건너가게끔 만든 이후에 여기를 끊어갑니다. 자, 끊어갔을 때 흑이 그냥 단수를 치고 나오게 되면은 백도 막아서 여기까지는 선수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대마 자체가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이 이런 수순을 만들어내면은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5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요. 결국에는 이 5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서는 수를 두게 되죠. 내려서는 수를 두고 그리고 흑도 받아두고 그리고 이 자리 지키면서 이 두 점을 잡아내기는 했는데 여기 이렇게 사정 공작해두고 잡으러 가니까 실제로 너무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어뒀는데 이거 이은 순간에는 이 백은 거의 잡힐 위기에 처했고요. 이때라도 끊고 이런 수순을 가져갔다면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 백이 이 응수가 나왔을 때 이때라도 이 부분을 선수를 해놓고 잡으러 갔다면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전에는 결국 저 수순을 두지 못했고 그냥 잡으러 가죠.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고 이렇게 수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입구자로 움직이고 연장책 사용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자, 이 장면에서 흑도 연장책 사용하고요. 최후의 순간이었는데 여기서라도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들여다보고 찌르고 웅크려서 잡으러 갔다면 형세는 지금은 백이 좀 더 해볼 만했지만 여전히 좀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스미레 선수가 그냥 막아가는 이 패착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패착이 등장을 하고 결국 이 긴 수순이 흑이 잡으러 갔지만 이 백돌 3점 잡는 것에 그쳐서는 김채영 선수가 이 바둑을 잡아내게 됐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 역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 대마를 잡지 못하면서 역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채영 선수가 결승 최종국에서도 스미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 1국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기회를 내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채영 선수는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그야말로 입단한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봐야 되겠고요. 스미레 선수는 반면에 조금 아쉬웠지만 내년에 또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 인터뷰에서도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2025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선수 2025년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